1월부터 7이에요. 2022년에도 저와 쭉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 그럼 오늘도 신나고 흥겹게 시작해볼까요? 고고! 이번 영상은요, 이름하여 스케일링 알차게 누리는 법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1, 2만 원대로 하실 수 있는데요. 치과에 내원을 하기까지 많은 걱정과 떨림을 안고 가셨을 거예요. 이왕 한 번 하실 거 제대로 알차게 받으셔야겠죠? 사실 치과마다 그리고 시술자에 따라서도 편차가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스케일링이에요.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 다음번에 스케일링 받으실 때 한번 체크해보세요.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중 한 번 보험 혜택이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 중에 스케일링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12월은 스케일링 보험 혜택의 마지막 달이라 굉장히 스케일링 예약이 많은 편이에요. 이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직장인,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 평일 오전, 이른 오후 시간대에 예약을 하고 계시면 좀 더 여유롭게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아 평일 저녁, 주말에 방문하게 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입 취생사분들이 치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시술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늘 다니는 치과에 가셨는데 처음 보는 취생사분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 같다 하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5월에서 6월이나 명절이 있는 시기가 그나마 치과가 조금은 환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치과에 물어보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때를 골라서 받으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바쁠 때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분의 환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 있거든요. 다니던 치과가 아니라 처음 간 치과라면 스케일링을 하기 전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전체 치아와 잇몸의 상태, 구강 조직, 턱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치아가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이 없고 아픈 데가 없으면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고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과에서 환자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파노라마 사진을 굳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촬영하시라고 하면 과잉 진료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잇몸 안쪽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파노라마를 찍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방문 시에는 가급적 파노라마를 찍으시는 것이 좋아요. 파노라마를 찍고 스케일링을 받게 되시면 단독으로 파노라마만 촬영하셨을 때보다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의 순서를 보면 보통 원장님이 구강검진을 해주시고요. 불편한 치아는 없는지, 육안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없는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치의생사분이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치과의사가 스케일링을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치과의사는 평소 스케일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많은 치의생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스케일링을 할 때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석션 팁을 입안에 넣어 고정시키고요. 뾰족한 꼬챙이 모양의 팁으로 치석과 치태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치석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피도 나고 아프고 시리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시고 끽끽 하는 소리도 거슬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으실 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치아가 갈려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스케일러의 강도로는 단단한 치아를 갈아낼 수 없답니다. 딱 치석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강도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치석이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치아 사이에 구멍이 뻥 뚫려 보이기 때문에 괜히 치석 제거해서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긴 게 아니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잇몸에 치석이 생겨 굳어 있으면 잇몸이 붓고 퇴축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퇴축되어 버린 잇몸에 틈이 생겨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 스케일링 때문에 틈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치석 때문에 생겨있던 틈이 드러난 거예요. 치석은 구강 건강에 정말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쌓이게 방치하시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 많이 아프고 피가 나시는 분들은 평소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스케일링의 목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큰 이상이 있을 경우를 체크하고 환자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같은 구강용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답니다. 실제로 구강암 같은 위험한 병을 스케일링을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TBI라고 해서 올바른 칫솔질 하는 법과 구강용품 사용법을 꼭 들으시길 바래요. 난 어린이가 아닌데 뭘 이런 걸 들어요 하시는 분들, 치아 관리는 3살 버릇 100살까지 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이 없답니다. 평소에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부끄러워 마시고 반드시 꼭 설명을 들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트리니님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2세기 치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온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해피하세요. 바이바이. 파노라마만 촬영했을 때보다 다시 해야겠네. 파노라마만 촬영했을 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